전국 장애인들이 열정의 스포츠 경기를 펼치는 제36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많은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경기에 한창이다. 오늘 이곳에 출전한 리우 패럴림픽 금메달의 주인공, 바로 수원시 소속 최강근 유도 선수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만패라고 할 수 있는 금메달을 따게 됐는데 앞으로도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운동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리우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유도 최강근입니다. 브라질 리우 패럴림픽 유도 남자 시각장애 100kg급에서 금메달을 받으며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한 최강근 선수.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실력을 선보이며 당당히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그가 보여준 짜릿한 한판승은 보는 이들을 감동시키며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전국 체육 대회를 앞두고 훈련하는 도중에 손가락이 왼쪽 눈이 찔려서 망막박리 판정을 받았어요. 왼쪽 눈이 실명되면서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어머니하고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머니와 할머니를 보살펴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더 안 좋아지더라도 내가 유도로서 뭔가 성공을 해서 은혜를 갚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포기를 못했어요. 목표가 있었던 최강근 선수에게 부상은 포기의 이유가 되지 않았다.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오늘의 주인공, 리우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최강근 선수를 만나보자. 꿈의 한판승, 리우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최강근. 나무들이 단풍옷을 입기 시작한 청명한 가을. 수원시 체육회 선수촌 건물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다. 브라질 리우 패럴림픽에서 유도 남자 100kg급 금메달을 받으며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른 최강근 선수. 얼마 전 패럴림픽이 끝났지만 훈련은 계속된다. 10월 중순에 열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평상시에도 꾸준히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오전 근력 운동이 취소되었지만 그는 쉬지 않고 훈련을 위해 체력 단련실을 찾았다. 등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는 이렇게 상체 근력 위주 운동으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할 때 아무래도 잡고 유도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렇게 기울이거나 끌어당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계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니까 힘들긴 한데 그래도 또 직업이고 또 목표가 있으니까 계속 해야 되겠죠. 매일 하는 훈련이 힘들 때도 있지만 운동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최강근 선수. 지치지도 않는지 묵묵히 운동을 계속한다. 운동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권유해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하게 됐어요. 어릴 적 꿈은 유도 선수가 아니었고요. 어릴 적 꿈은 야구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리틀 야구단도 했었고, 근데 좀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야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선택했던 게 유도예요. 중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엘리트 체육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유도라는 운동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단 이탈을 좀 많이 속기 말하면 기숙사를 이탈하는 경우가 몇 번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하기 싫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이 한 번 더 해보지 않겠냐 붙잡아 주셔가지고 버텼는데 그때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 이제 저 목표가 생겼어요. 대학교에 가고자 하는 목표가 생겨서 그때부터 마음을 잡고 흥미를 붙이고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흥미가 붙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전국 체육 대회를 앞두고 훈련하는 도중에 손가락이 왼쪽 눈이 찔려서 망막박리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왼쪽 눈이 실명되면서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망막박리라는 게 눈 안에 있는 이런
검은 동자라고 하죠. 그 눈 안에 있는 막이 있는데 그게 찢어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다시 수술해서 붙여도 시신경 손상은 무조건 일어나고 운동을 다시 하면 다시 재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왼쪽 눈은 잘 안 보이고요. 오른쪽 눈은 앞에 있는 사물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일단 대학에 너무 가고 싶었고 또 장학생으로 가야만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집안이 어려웠거든요. 어머니하고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아버지랑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 제가 어머니와 할머니를 보살펴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더 안 좋아지더라도 내가 유도로서 뭔가 성공을 해서 은혜를 갚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포기를 못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치고 나서 선생님들과 많은 준비를 했죠. 왼쪽 눈이 안 보이고 또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도는 잡기 싸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고 또 제가 왼쪽에 안 보이는 약점을 이용해서 상대들이 많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었는데 그걸 극복하려고 고등학교 때 조문근 선생님이라든가 이진수 선생님 같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선생님들과 많은 준비를 했죠. 그래서 꼭 우승을 해서 한국체육대학교에 장학생으로 갈 거라고 저는 목표를 말씀드렸고 많이 도와주셔서 그때 허리우리기 가마치기라는 거를 그때 많이 연습해서 비장애인들과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었고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됐죠. 한국체육대학교에. 일단 장애를 갖고 우승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생겼고 더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어요. 그때 허리우리기 가마치기를 제가 개발했는데 왼소매를 잡고 당기면서 내 중심을 상대방에게 실어서 몸으로 맺히는 기술이거든요. 그 기술이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어요. 런던 올림픽 결승전에서 한 판으로 넘겼던 기술. 아무래도 그 전에 어렸을 때부터 유도라는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왼쪽 눈이 실명됐지만 그 당시에는 좀 힘들었지만 이게 몸에 적응되다 보니까 유도라는 운동은 똑같잖아요. 틀은 똑같으니까 그거를 제 스스로 어떻게 극복을 한 거죠. 방법, 꾸준한 반복 연습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낸 거죠. 사고로 인해 원근감이 떨어지고 상대 선수들이 왼쪽 사각지대를 공격하는 등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는 본인만의 기술을 개발해냈다. 그 결과 비장애인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며 장학생으로 한국체육대학교에 입학해 본인의 목표를 이뤄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한 덕이다. 이제 대학교 때는 우승은 못했고 2, 3등을 수차례 했어요. 수차례 했는데 그중에 왼쪽 눈에 망막박리가 당했던 눈에 녹내장과 백내장의 합병증이 와가지고 좀 외관상으로 좀 안 좋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지만 수술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대학이 또 실업팀이라는 그런 직장을 갖기 위해 그런 시련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했지만 결국에는 실업팀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졸업 후에 눈을 수술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장애도 있고 좀 기술이 단순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견도 있어서 가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운동을 이제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때 유도를 완전히 놓지는 않았어요. 일단 양평에 코치로 처음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중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코치로. 근데 유도를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런 지인이 장애인 유도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내 장애를 인정해야 되고 그 무대에 나가야 된다는 게 좀 두렵기도 했지만 그게 제가 유도를 다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저는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주요해서 세계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이제 양평군청이라는 팀에 입단하게 되었어요. 유도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힘든 순간이 찾아왔지만 포기란 없었다. 코치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시작하게 된 장애인 유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선택한 후 최강근 선수는 멈추지 않았고 장애인 유도를 시작한 그는 승승장구였다. 이제 처음 국가대표라는 걸 장애인 무대에 와서 처음 되었었거든요. 나라를 대표해서 금메달까지 땄다는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고, 장애인 유도지만, 장애인 스포츠지만 충분히 재밌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슴속에서 들었어요. 처음에 금메달 땄던 게 2010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땄기 가장 큰 대회 금메달을 시작으로 이제 그 연도에 있었던 광저우, 그 다음 연도에 세계선수권, 또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또 런던까지 우승하면서 40연승을 했죠. 20년 만에 다시 금메달을 따게 된 건데 장애인 유도를 선택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그때였던 것 같고, 유도협회 쪽에서도 저한테 고맙다고 많이 격려해 주셨고 기뻐해 주셔서 많은 뿌듯한 그런 대회였어요. 그렇게 연승하는 동안 저도 거칠 거 없었죠. 근데 작년 15년도에 준우승을 2번 했어요. 결승에서 2번 저기치고 그 전년도 세계선수권에 예선 탈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많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뭐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기술이 너무 많이 노출됐다, 노쇠화됐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제 스스로. 아무래도 1등을 계속 하다가 내려온다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는 솔직히 몰랐거든요. 근데 묵묵하게 그냥 이번 리우를 기점으로 되든 안 되든 우승을 하면 다시 도전할 것이고, 우승을 못하면 내려놓고 은퇴할 거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합이라고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정상에 오를 수 있어서 은퇴는 다음으로 미룰 생각입니다. 최강근 선수는 40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패배를 할 때마다 주변의 시선은 우려와 걱정으로 바뀌었다. 그 시선이 힘들었지만 그는 다시 묵묵히 훈련을 하며 준비했고, 리우 패럴림픽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이제 오후에 유도 훈련을 하러 가기 위해서 도복을 체크하고 도복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우 패럴림픽에서 입었던 도복을 보여주는 최강근 선수. 대한민국의 대표로 올림픽 무대에 올라 금메달을 획득한 그날의 감동이 떠오른다. 아무래도 외부 훈련 나가는 게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많은 파트너가 있는 곳에서 훈련을 해야 운동이 많이 늘고, 저희 팀에서 이렇게 차량 지원을 해주셔서 피곤하기는 한데 힘들지는 않습니다. 저거는 얼마 전에 선물을 받아가지고 오늘 방에 걸어 놓으려고 그러고, 저거 보면서 좀 힘들 때 힘이 나니까 걸어 놨죠. 저도 많이 보고 싶어요. 매번 보고 싶은데 뭐 운동을 하면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 어쩔 수 없죠. 시합을 준비할 때는 가족들을 거의 만날 수 없어 선물 받은 가족 그림으로 그리움을 달랜다는 최강근 선수.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외부 훈련을 나갈 준비를 마쳤다. 오늘의 외부 훈련은 선수촌에서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용인대학교 무도대학에서 이루어진다. 많은 선수들이 땀을 흘리며 연습에 한창이다. 훈련을 위해 전국 각지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전지 훈련으로 온 선수들. 그 열띤 공기 속에 최강근 선수도 함께다. 상대 선수와 기술을 하나하나 집중해서 연습하는 최강근 선수. 다양한 선수들과 연습할 수 있는 오늘 훈련은 많은 도움이 된다.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늘 열심히 하는 최강근 선수는 신뢰받는 선수다. 수원시 유도팀의 금우영 감독이 훈련에 대해 최강근 선수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다.
최강근 선수는 굉장히 성실한 선수고 또한 그 책임감이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한 가장의 가장이고 아빠지만은 그걸 넘어서 또 유도인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항상 성실하게 운동해서 이번에도 2연패를 이뤘고 감히 감독으로서 바란다면은 더욱 열심히 해서 다음 도쿄에까지 3연패를 이루어서 대한민국 유도의 새로운 금자탑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강근 선수가 애기 아빠거든요. 이번 리우 패럴림픽 때 그 아빠의 힘을 한번 보여줬으니까 다음번에는 대한민국 장애인 유도의 힘을 3연패로 한번 멋있게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와 함께했던 감독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최강근 선수에 대한 평가. 최강근 선수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선수다. 비장애인 선수들과 함께 같은 강도로 훈련 중인 최강근 선수. 훈련 중 상대 선수의 실수로 눈이 찔렸다. 훈련을 멈출 법도 한데 다시 훈련을 재개한다. 최강근 선수가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올림픽 2연패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모든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몸 관리를 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진짜 시합처럼 연습해서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맞는 기술을 사용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손에 좀 피가 나가지고 좀 테이핑했고 아까 좀 눈에 찔렸는데 괜찮습니다. 저 선수도 시각장애 선수인데 실력도 좋고 유망주라고 손꼽히거든요. 항상 같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같이 훈련하다가 익히기도 같이 하고 자유연습도 같이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눈도 안 좋으신데 늘 열심히 하시고 항상 밝고 그러셔가지고 그런 점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광근이 형처럼 이제 올림픽도 나가서 1등도 하고 광근이 형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최강근 선수는 패럴림픽 장애인 유도에서 20년 만에 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다른 장애인 선수들의 목표가 되고 있다. 그의 훈련과 성과는 다른 선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원시청이라는 팀에서 저를 일단 받아주셔서 일단 정말 감사하고 또 장애인 체육의 염태영 시장님이라든가 인내영 사무국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니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여건이 됐었고 또한 감독님과 코치님께서 제가 좀 불편한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동등하게 비장애인 선수들과 동등하게 여겨서 똑같이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나태해지는 게 좀 덜 나태해지는 게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좋은 환경과 지원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지금 금메달까지 딴 것 같습니다. 새벽 운동을 1시간 정도 하고 오전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1시간 반 정도 하고 오후에 이제 유도 훈련을 2시간 정도 해요. 그리고 저녁에 각자 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정도 기술 훈련을 하고요. 힘든데 뭐 이게 제 직업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 행복하게 운동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연패를 했는데 이번에 6연패를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36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렸다. 동료 선수와 이야기를 하며 긴장을 풀고 있는 최강근 선수. 8강전이 시작되고 부심의 인도하에 경기장에 들어간다. 시각장애 유도 경기는 상대 선수의 소매깃과 가슴깃을 잡고 시합이 개시된다. 평소에 해온 훈련과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실력답게 경기가 3초 만에 끝이 났다. 그는 이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으며 6연패를 달성했다.
일단 지금 체전 5연패를 했는데 저에게 이 체전을 놓치고 싶지 않은 시합이고 또 전국체전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대회잖아요. 그렇다기보다 그러니까 국제대회만큼 신경 써서 준비하는 대회입니다. 저한테 뜻깊고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일단 장애인 쪽에서는 제가 1등이고 아직 정상이지만 제가 이거 비장애인 대회를 계속 나가는 이유는 그 실력을 유지하고 싶고 또 계속 제가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를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 대회를 나가야 유도 실력이라는 게 이게 향상된다고 생각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 레이스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해서 3연패를 하는 게 목표고 더 나아가서 2020년 도쿄에서도 우승을 해서 3연패를 다시 한번 금메달을 목에 걸어서 3연패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부족한데 그거를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런 거 장애인 체육의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기여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IBC 선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영어 공부를 통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이 있다라는 걸 세계에 알리고 싶고 또 우리나라에는 아직 IBC 선수 대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한번 도전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훈련 중 당한 사고로 인해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최강근 선수. 그러나 목표와 꿈이 있던 최강근 선수에게 시각장애 판정은 포기의 이유가 되지 않았다. 비장애인들과의 경기에서 본인만의 기술로 승리를 끌어내고 장애인 유도에서 세계 정상의 자리를 차지한 최강근 선수. 그는 그랜드슬램을 넘어 아시안게임 3연패와 올림픽 3연패를 준비하고 있다. 멈출 줄 모르는 열정. 새로운 꿈을 꾸는 최강근 선수를 응원한다. 장애라는 건 기피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사회 일원으로 나와서 비춰줘야지 비장애인들에 대한 과 장애인들의 소통이 되면서 인식 개선이 되는 거지 숨어만 있는다고 그래서 방법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도 사회에 충분한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나가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고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방에 이렇게 숨어 있지 마시고 나와서 멋진 활동으로 멋진 각 분야에서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